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큰 안도감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허물없이 지내온 벗을 만났을 때나 핏줄로 이어진 형제자매 혹은 사소한 취향까지 공유하는 이웃과 함께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굳이 멋진 옷을 차려입거나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놓아도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은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감정을 관계가 깊어졌다는 기분, 좋은 신호이자 서로를 향한 신뢰가 단단하게 뿌리내렸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거대한 학자이자 삶의 개혁가였던 다산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독이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예의의 울타리를 낮추어도 된다고 착각하지만 다산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는 관계의 파멸을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제자들과 자녀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늘 강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애틋하게 여기되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처럼 조심스럽고 어려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처음 이 문장을 접하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과 편하게 지내기 위해 그토록 공을 들여 친해진 것인데 왜 다시 낯선 사람을 대하듯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러나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산의 이 가르침 속에 숨겨진 뼈아픈 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뜨는 태양의 소중함을 잊고 살 듯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의 존재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연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의 말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예의라는 것은 잠시라도 내 몸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의는 우리가 외출할 때 의복을 갖춰 입는 것이 당연하듯 사람을 대하는 예 또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항상 갖추어야 할 마음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는 낯선 타인이나 어려운 윗사람 앞에서는 격식을 차리며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고 상대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 즉 가족이나 오랜 벗 앞에서는 이 예의라는 옷을 너무나 쉽게 벗어던지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격식이 필요해? 그냥 오라고 해서. 진짜 그냥 왔어라는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격이 없는 친밀함의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산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태도는 친함의 증거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존중이 결여되기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의는 단순히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발로이며 동시에 나 자신의 품격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해졌다는 이유로 상대의 집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실상 빈손은 물건의 유무를 떠나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는 아무런 준비도 정성도 쏟지 않았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정성껏 집을 치우고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면 그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당신의 빈손을 보며 상대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할지언정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한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예의가 사라진 편안함은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성숙한 인격자라면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오히려 낯선 이를 대하듯 조심스러워해야 하며 익숙한 사이일수록 그 관계의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 예의라는 등불을 더욱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단단한 인연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가 사라지기 쉽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따스한 햇살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처음 인연을 맺을 때는 누구나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말 한마디를 고르고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예의를 갖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로의 존재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긴장을 풀고
예의까지 함께 놓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이러한 예의의 실종은 대개 우리 사이에 뭐 어때? 라는 위험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빈손으로 방문하는 행위를 편안함의 증거라고 착각하거나 상대를 편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최소한의 정성조차 생략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큰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냥 와도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대를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섭섭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빈손은 단순히 물건이 없다는 물리적 상태를 넘어 상대방과의 만남을 위해 그 어떠한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차가운 신호로 전달됩니다.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귀한 시간을 내어준 상대에게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성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존중의 확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1,000원짜리 음료수 한 병, 작은 과일 몇 개와 같은 사소한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너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이기적인 메시지는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듭니다. 이 당연함이 층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작은 섭섭함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관계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은 이처럼 사소한 예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수록 왜 가장 먼 사람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그 역설적인 진리를 얼마나 깊이 새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가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영양분과 물이 필요하듯 관계 또한 예의와 배려라는 자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급이 중단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서히 시들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다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관계를 파괴하는 구체적인 행동 6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빈손으로 방문하는 무심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시간을 내어 고민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둘째, 가깝다는 핑계로 함부로 내뱉는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뭐 어때라며 던지는 무례한 농담이나 상대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말은 장난이라는 이름의 칼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셋째,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금 늦어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진다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도움은 당연하게 받고 고마움은 쉽게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 사이를 강조하며 부탁하면서도 막상 감사를 표현하거나 보답할 때는 격식을 따지지 말자며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신뢰를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다섯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가식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친근하다가도 남들 앞에서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동은 상대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며 관계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여섯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이기심입니다. 대접받고 편의를 누리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은 베풀 줄 모르는 관계는 일방통행과 같아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이 사람은 나를 무조건 이해해 줄 것이라는 착각과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섬세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상대가 나의 무례함을 참고 넘기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라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무례함을 돌아보고 예의의 옷을 다시 갖춰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런 긴장 없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태를 편안함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상대의 기분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존중이 전제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쪽은 마음대로 행동하여 편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편안한 관계가 아니며 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롭고 불균형한 관계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의를 갖추면 관계가 딱딱해지고 불편해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거나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의 발로이며 소중한 인연을 잃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당연하듯 깊은 관계일수록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편안함은 내가 실수해도 이해해주겠지라는 방종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배려해주니 나 또한 더욱 감사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상호간의 신뢰에서 피어납니다. 노자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존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치 처음 만난 손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할 때 그 관계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정성에서 증명됩니다. 1,000원짜리 음료수 한 병이라도 들고 방문하는 행위는 나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예의들이 모여 관계의 윤활유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평온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며 그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지만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할 귀한 인연도 존재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면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인연에는 몇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격려해주는 사람은 인생의 큰 복입니다. 둘째는 관계가 아무리 오래되고 깊어져도 예의와 정성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친해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전히 사소한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남들 앞에서도 나의 체면을 세워주고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장점을 먼저 보아주고 나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함께 기뻐해주는 이는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인생의 오르막길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찾아오는 이들과 달리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이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성장을 돕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해지도록 이끌어주며 서로를 발전하게 만드는 관계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이로운 벗이 되기 위해 정직하고 신에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공자는 정직하고 견문이 넓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이롭다고 하였으니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소중한 인연을 맺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은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결단력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먼저 최선의 예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례함으로 일관한다면 그때는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그것이 인생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지속적으로 배려가 없고 무례하며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겉과 속이 달라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사람, 아첨으로 눈을 가리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과는 깊은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자께서도 해로운 벗새 부류를 언급하며 아첨하는 자와 겉과 속이 다른 자를 멀리하라 경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로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례함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고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무례함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자신의 마음이 더 깊이 다치기 전에 담담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전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의를 잃지는 않았는지, 나 또한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례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내면의 등불을 밝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하고 정성을 다했음에도 상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관계의 다스림은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조선의 대유학자 정약용 선생이 건네는 관계의 최종적인 지혜를 가슴에 새겨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의라는 옷을 찰나라도 몸에서 떼어놓지 말라는 것이며 셋째는 겸손함으로 사람을 머물게 하고 진심 어린 칭찬으로 사람을 곁으로 이끌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예의라는 두 글자로 귀결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예의는 단순한 거칠애나 딱딱한 사회적 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순결이며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숨이 멈추면 생명이 다하듯 예의가 메말라버린 관계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강조했던 빈손으로 방문하지 말라는 교훈은 단순히 물건을 들고 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정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며 우리 사이가 그 어떠한 배려도 필요 없는 무심한 사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외침입니다. 작은 과일 한 봉지,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 견고한 신뢰의 성벽을 쌓는 소중한 벽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예로서 사람을 대하면 그 관계가 화목해진다고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나의 업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 이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바로 명품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입술을 떠난 말 한마디가 상대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장난이야. 혹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아픈 곳을 건드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문이 열려있는 틈을 탁칼을 꽂는 잔인한 무례함에 불과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까운 이의 외모나 처지를 비하하는 농담을 결코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특히 신뢰가 깊은 관계에서 입은 말의 상처는 타인에게 입은 상처보다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고 강조하며 상대를 높이고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언어 습관이야말로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 사이에 고맙긴 머리라며 어물쩍 넘기려 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는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작은 배려에도 덕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태도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분이 됩니다. 결국 말의 품격이 곧 인격의 품격입니다. 다사는 예의가 몸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듯 우리의 언어 또한 항상 예에 기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편안함보다 상대의 기분을 우선하는 사려 깊은 말 한마디가 있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신뢰이며 그 신뢰를 가늠하는 척도는 다름 아닌 시간 약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금 늦어도 이해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각에서 시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단순히 시계 바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삶과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의 발로입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하고도 귀한 자산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의 일부를 함부로 허비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시간 엄수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될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작은 배려가 깨지기 쉬운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또한 신뢰는 일관성 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둘이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 혹은 상황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은 결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타사는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친구를 친구답게 대하고 항상 따뜻하고 일관된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가르쳤습니다. 결국 신뢰란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성실함이 쌓여 견고한 믿음의 성을 이루고 그 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를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상호작용으로 보았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보상 심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답의 핵심은 시기와 진심에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완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정성을 쏟고 싶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2 겸손, 나를 낮추어 상대를 머물게 하는 기술.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학식과 덕망이 높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고 지위가 오를수록 마음은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경청할 줄 압니다. 결국 겸손은 상대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이자 나 자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나를 비워야 남을 채울 수 있듯이 내 안의 아집과 독단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공감이 시작됩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이 앞에서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높여주는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타산이 강조한 사람을 얻고 인심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을 아끼는 것은 덕을 쌓는 길이요, 남을 높이는 것은 나를 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일 때 상대방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다가오며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정약용은 참된 군자는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않으며 남보다 앞서도 뒤처진 이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서로의 과거를 잘 알기에 자칫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상대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고 결국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나를 내세우는 오만함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 상대방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겸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뽐내려 하고 상대방의 조언을 가벼이 여기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산의 시선에서 보면 겸손이 없는 관계는 향기 없는 꽃과 같아서 오래도록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작은 것을 베풀고 상대가 보여준 배려에 정중하게 보답할 때 그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깊은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꿈꾸었던 세상은 바로 이러한 사소한 예의와 보답이 살아 숨쉬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즉시 감사를 표하고 훗날 작은 기회가 생겼을 때 잊지 않고 마음을 되돌려주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 진심을 귀하게 여기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주변의 인덕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삶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받은 배려에 대해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위해 쏟은 시간과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정약용은 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선물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가 좋아하는 소박한 창거리 하나 혹은 마음을 담은 짧은 편지 한 통이 수천 금의 금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시냇물이 멈추면 썩어버리듯 주고받는 마음의 흐름이 끊긴 관계는 결국 고착화되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가 베푼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보답의 필요성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다산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답은 단순히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정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고귀한 예식입니다.